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몇 가지 선생님이 이제 광고를 좀 해야 되는데 알림 그 공지를 해야 되는데 어, 지금까지는 수면에서 읽어준 프로그램이 벌써 2년 넘게 거의 2년에 만 2년쯤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 매주 목요일 밤 10시 30분부터 1시간 정도를 줌에서 이렇게 책을 지정해서 읽었습니다. 어, 우리 뭐 차민재라든지 혹은 지금 여기 보면 뭐 정다민, 뭐 이수호, 뭐 이런 친구들, 뭐 정신우, 뭐 이런 친구들은 이 초창기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했는데 원래 이제 이 수면에서 읽어준 프로그램은 선생님이 담당을 해서 이종구 선생님이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 두 분 우리 원장님 그리고 국장님이 번갈아서 이렇게 세 선생님이 나눠서 한 권씩 진행을 한참 진행을 했다가 오늘 이 수업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원 상태로 매주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매주 선생님하고 이제만 할 거고 좀 아쉽 올 수도 있는데 양해를 바라고 선생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독서 목록 자체를 좀 수정을 했어 우리가.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어, 지금 학원 블로그에 공지가 돼 있는데 너희들 단톡방에 링크도 다 걸어놨거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잠깐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수민국어학원 중등부 전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지금 예비 고1 현재 아직 이제 그 고등학교를 안 올라가고 있는 어, 지금 고1 되는 선배들이 다른 수업으로 빠졌어. 매주 목요일에 고1들은 지금 이 시간에 모의고사 해설을 수능 모의고사 해설을 수강하는 시간이야. 여기 3학년 친구들은 내년 이때는 수능에서 읽어준 대신에 그 수업을 참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뭐 고3은 이제 월요일에 이제 모의고사 해설이 있고요. 이렇게 줌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학교 1, 2, 3학년, 3개 학년만 지금 이 수업을 선생님하고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비해서 확연히 좀 작을 거고 그래도 지금 우리 학원 숫자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들어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 안 들어온 친구들을 좀 조져야겠구만. 어,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첫 번째 시간에 1월 18일 이창수의 믿는다는 것을 선생님과 같이 진행을 할 거고, 오늘 이전까지 이 책을 다 구해서 도서관에서 구하든 아니면 구매를 하든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 돌려보든 간에 어쨌든 이 책을 다 읽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야 하는 겁니다. 다음 주는 장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의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책을 진행을 할 텐데 이 책 혹시 읽어본 친구 있나?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읽어본 사람 있나? 차민재 군? 저 학교에서 약간 읽긴 해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네. 음. 그래, 그 책이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어.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장지글러라는 사람은 세계 난민 문제 해결하는 유엔의 직원이었었는데 스위스 사람이지. 그래서 자신의 유엔 난민기구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세계의 굶주림은 왜 없어지지 않는가에 관한 것이
왜 세계의 절반 굶주리는가라는 책인데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고 서울대 학교의 어, 그 독서 그 서울대 진학하는 친구들이 자기소개서에 이런 책 세 권을 이제 소개하는 서평을 쓰는 칸이 있었는데 그 칸에 몇 년 동안 거의 1등을 차지한 제일 많이 읽었다고 하는 책으로 손꼽히는 책이고 중학교 학생 정도라면 당연히 세계의 절반 굶주리는가 정도의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해. 음, 구윤성 군, 네. 너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읽었냐? 아, 그 들어보기만 했어요. 읽지는 아, 못했어요. 그래. 아무튼 다음 주에는 장 지글러의 새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야. 또 헷갈리면 안 돼. 세계 절반 굶주리는가의 작가의 책이고 이 자본주의가 어떤 폐해들을 갖는지 그래서 이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답지 못한 삶을 이 자본주의가 만들고 있는 그 세계의 그 극소수의 부자들이 세계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굶주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본주의 비평을 하는 책입니다. 뭐 세계 절반 굶주리는가에서는 아들한테 아버지가 유엔 난민기구의 장질글러가 이렇게 설명해주는 내용이었다면 후속작인 왜 세계관은 사라지지 않는가는 그 자신의 손녀인 조나에게 손녀딸한테 초등학생한테 들려주는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술술 읽히는 책인데 내용 면에서는 그렇게 가벼운 책은 아니다. 그 다음에 어, 요 책이 좀 어려울 텐데 지금 여기 아직 뭐 중학교 1학년 올라가지도 않은 친구들도 섞여 있어서 선생님이 책 선정하는데 약간 걱정스러운 책이 이 장대익 교수, 서울대 장대익 교수의 쿤 앤드 포퍼 과학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 책입니다. 두꺼운 책은 아니고요.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과학책인데 이거를 두 주에 걸쳐서 한 권의 책을 두 주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과학 철학 책이야. 과학 철학. 과학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과학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과학의 탐구 방법이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으로서 유효한가? 그리고 과학은 어떤 것을 과학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가? 이 과학의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가 어, 칼 포퍼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의 어떤 이론, 반증주의라고 하는 이론과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하버드 출신의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거의 뭐 과학사의 전설적인 고전이죠.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져온 쿤. 이 두 사람을 토론시키는 그런 책이야. 쿤이나 포퍼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과학자들 그리고 과학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인데 내용이 쉽지 않아서 선생님이 해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 생각이고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으로 2월 1일, 2월 8일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월 15일, 2월 20일 이렇게는 이제 맹자인데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라고 하는 유교 경전 중에 공자의 사상을 담고 있는 공자와 그 제자들이 토론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논어를 아마 여기 초창기 멤버들 지금 우리 모임이 한 2년쯤 됐으니까 2년 전쯤에 논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우 군 네, 마이크를 바짝 대고요. 정신우 군 네, 논어 한 거 생각나나? 생각납니다. 음, 재밌었지요? 재밌었습니다. 어, 논어보다는 맹자가 더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맹자의 사상에 대해서 맹자가 얼마나 통쾌하게 왕들과 대화하는지 그리고 맹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맹자의 사상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맹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을 맹자 책 원문을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책도 분량으로는 이렇게 많지 않은 책이지만 2주에 걸쳐서 한 권의 책을 2주로 나눠가지고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해설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2월 29일, 2월 말에 논다는 것이라는 책을 할 텐데 이 책은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너무학교 시리즈여서 150페이지밖에 안 되는 아주 얇은 또 책을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월 7일에 김누리 교수의 중앙대학교 도거동문학과 교수인 김누리 교수의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아마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그 JTBC 그런 강연 프로그램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그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한 게 있어. 그래서 우리의 교육제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는 책이고, 독일 사회와 우리 사회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독일과는 달리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공부의 도가니탕에 집어넣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나? 이런 것이 독일 사회의 제도나 독일의 역사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서 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어,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또 어려운 책인데요. 김상욱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 김상욱 교수의 작년도 판 베스트셀러야. 과학책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이라고 하는 책인데 작년에 과학책 중에선 제일 많이 팔린 책이고 너희도 김상욱 교수 얼굴 보면 알 거야. 별의별 군데 알쓸신잡 같은 데도 나오고 TV만 틀면 과학자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떠드는 아저씨인데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그 교수임에도 어, 대중에게 과학이 그냥 허투루 전달되지 않고 제대로 된 개념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약간 좋아해, 팬이야. 그래서 여태까지 김석학 교수의 책들 출판된 것은 모두 다 읽고 있는데 작년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이 나왔을 때도 오랫동안 두고두고 계속 읽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그야말로 코스모스의 한국인 버전. 한국 교수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한 2년 전에 우리가 한 3주에 걸쳐서 했는데 거의 그 급의 코스모스급의 과학의 총체적인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았어. 그래서 이 책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페이지 정도씩 반을 나눠가지고 2주에 걸쳐서 과학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어려운 책인데요. 우리가 통상 동양 고전이라고 하면 이 유학의 경전들이 있지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런 책들 맹자를 할 텐데 그것과 이 양쪽 한쪽 측면을 담당하는 것이 노자, 장자의 사상이야. 우리가 통상 도가 사상이라고도 하고 노장 사상, 노자, 장자의 사상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어, 노자 를 해볼까라고 하다가 노자가 더 어렵기도 하고 또 막연하고 재미도 없고 해서 장자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 그 작년도 뭐 작년 벌써 이제 2023년에 말에 강신주라고 하는 대중 강연을 잘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가 EBS에서
지금 장자 수업이라고 하는 강연을 하고 있어. 선생님도 빠짐없이 잘 따라가면서 듣고 있는데 이 원래는 서울대 공대 출신의 강신주라는 사람이 연대 철학 그다음에 서울대 철학해서 석박사 하면서 철학자가 됐고 어, 굉장히 좀 처음에는 이제 그 대중적인 철학자로서 자리를 잘 잡은 사람이야. 그런데 저작들도 굉장히 풍부하고 자기 나름의 어떤 그 주관을 가지고 이 장자를 해석한 책인데 이분 원래 그 박사학위 논문이 노장 사상이고 끊임없이 노자 장자의 사상에 대해서 책들을 계속 펴내고 있어서 제법 두껍고 어려운 책부터 좀 가벼운 책까지 두루두루 내고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장자를 강신주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학생들하고 같이 나누기에 좀 적합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 어, 뭐 무리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도 사실은 중학생들한테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에피소드 위주로 하나 하면서 같이 토론도 좀 해보고 주로 이제 그 우화의 방식으로 많이 돼 있어. 그래서 어, 장자에 대해서 하는데 이 책은 두 권이야. 한 책을 지금 앞에처럼 나눠서 2주 만에 하는 게 아니라 한 권씩 한 주씩 해서 두 주에 걸쳐서 강신주의 장자 수업 1권, 장자 수업 2권 해서 합치면은 제법 두꺼운 책이 될 텐데 이것도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좀 힘들면 또 이게 잠깐 쉬어서 김남식 본다는 것은 예술, 특히 회화에 관련해서 이제 그 좀 이제 얇은 책으로 약간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수준의 책으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4월 18일 날 오찬호의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지금도 선생님이 이렇게 갖고 있는 책인데 우리 사회가 그 이제 각박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가 경쟁에 더 많이 몰려서 청년 세대일수록 이 그 차별주의자가 돼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약간 사회 고발적인 르포르타주 형식의 책이야. 그래서 오찬호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책이고요. 우리 현실 대학생들이 주로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경쟁 위주로 차별주의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어, 작년에 이제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베스트셀러로 작년, 재작년이구나 벌써. 재작년에 이제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는데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공부 잘해서 하버드대 가고 그게 뭐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갔는데 라면서 학벌 위주의 서열 사회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쟁취한 거라고 하는 이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이 어, 화두가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이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도 거의 같은 그런 맥락의 책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4월 25일에 이 브랜드로부터 배웁니다라고 하는 책은 약간 가벼운 책이야. 경영경제학, 특히 이 경영학에서 회사의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만드는가, 그리고 뭐 애플이라든지 혹은 어, 뭐 다양한 그 주요 회사들의 이 브랜드를 어떻게 마케팅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김도영이라는 사람은 네이버의 마케팅 전문가인데 컨설턴트지요.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의 이미지를 컨설팅해주고 그 브랜드의 장점은 이거니까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소개합시다. 라고 하는 어, 내용에 이제 담고 있는 책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이라든지 이제 뭐 재미있는 뭐 네스프레소 이런 커피 브랜드라든지 어,
이 책은 좀 가볍고 재미있게 경영경제학에 대해서 특히 경제학의 마케팅과 관련한 브랜드 만들기와 관련해서 읽을 만한 책이다. 그 다음에 5월 2일에 이제 체살의 베카리아라고 하는 그 근대의 법 철학자야. 그래서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인데 너희 이제 법학을 혹은 이제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법학을 꿈꾸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법의 감정들 그리고 왜 사형제에 반대하는지 왜 고문은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형과 고문과 말도 안 되는 그 법의 적용들이 있던 시대에 임의적인 법 적용이 있던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종교 재판이 있고 마녀 재판이 있고 고문과 고문을 통한 자백을 받고 이런 시대에 그런 것들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고문하면 안 되고 잔인한 그 형벌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당시 사회와 싸우던 사람이 베카리아라고 하는 법철학자인데 그 사람의 이제 논리가 담겨 있는 책이야. 그래서 법학을 혹은 뭐 이렇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친구들한테는 고전 중에 고전이니까 이 책도 이제 소개를 합니다. 너희가 이게 좀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쉬운 책이면 혼자 읽어도 되지. 어려운 책이니까 선생님이 해설도 하고 같이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할 거예요. 어, 물론 읽는 일이 쉬운 일이라는 건 아니야. 선생님도 해마다 70권, 80권 정도의 책을 읽지만 아주 힘들어. 어, 힘들면서도 읽어야 하니까 읽는 거야, 사실은. 선생님도 유튜브 재밌고 영화 재밌고 넷플릭스 재밌고 그래. 그런데 하지만 읽어야 하니까. 선생님은 또 국어 선생님이기도 하고 너희들 가르치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얻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읽어야지. 그래서 너희들은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배우고 책을 통해서 읽고 그래서 문해력 어떤 글이 주어져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이런 책들을 선정해서 읽히는 것이고 가깝게는 지금 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과학고, 특목고, 자사고 이렇게 지원하는 뭐 국제고나 지원할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 올해도 우리 학원에서 한 3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지금 뭐 한 30명 정도가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들의 면접, 자소서에 근간이 되는 것은 사실은 독서와 독서 토론, 독서 경험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들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사실 지금 이 책 목록들을 선정하는 거고 지금 우리 학원에서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책들에 대해서 간단한 서평이나 학교별로 독서 그 정리하는 거 생기부의 독서 정리하는 게 방법이 좀 다를 텐데 이 학원에서 같이 한 걸 바탕으로 학교에서 저는 믿는다는 것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장지글러의 왜 세계에 가난 사라지지 않는가를 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기부에 기록하고 나중에 자소서나 면접을 볼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선생님이 강화해서 더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 대해서 잘 따라주길 바라고 너희가 뭐 딴 거를 원하는 건 아니야, 선생님이. 대신에 성의를 가지고 책을 구하고 이 책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 완독을 해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책으로 돌아가 보자. 이창수 씨는 이 믿는다는 것, 선생님도 이 책의 그 타이타닉에 나를 믿나요? 라고 하는 로맨틱한 이야기로 이제 이 책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생각해봐 선생님도 사실 이 영화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 하면서 이런 장면에서 저런 대사가 있었나? Do you trust me? 라고 하는
나를 믿어요라고 하는 게 있었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문제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지? 라고 할 때, 어, 믿음은 그 안에 종교가 부분집합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어도 종교가 아닌 믿음들도 사실은 되게 많이 있잖아. 지금 이 두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종교를 떠난 종교 바깥의 믿음이지. 그래서 이 책이 종교를 주제로 한 책이긴 하지만 꼭 종교와 관련해서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믿을 신자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 사람인이고 그 다음에 말 언자제.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믿음직하게, 신뢰가 가게, 신임이 가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글자에서 나온 것이다. 자, 이 책에는 다양한 종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칸트, 독일의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독일 관념론을 집대성한 근대의 철학자. 모든 철학은 고대 철학부터 모든 철학은 칸트에 수렴되고 그 이후의 철학들, 현대 철학들은 칸트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이 철학자라고 하면 칸트부터 떠오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칸트가 이런 질문을 한 거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도 좋은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내가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형이상학, 철학이라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은 도덕,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라고 할 때 종교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의 저자는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다. 반면에 이제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아편이라는 것은 마약이라는 얘기야. 요즘으로 했으면 뭐 종교는 국민들 보통 사람들의 필로폰이다, 히로뽕이다, 대마초다 이런 얘기지. 왜 그러냐면 마르크스가 보는 세상은 부자, 부르주아, 가난한 사람, 프롤레타리아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걸 빼서 착취하고 있는 시대인데 이 세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 못 가진 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대립으로 보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세상이 힘들어서 다들 차라리 죽어버릴래 라고 하지 않게 살려두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다. 종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의 창시자인데 공산주의자들은 그래 종교를 어, 허위로, 가짜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천국을 꿈꾸게 해서 혹은 뭐 불교에서 뭐 다음 생에 잘 태어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어, 민중들을 속이고 있는 일종의 마약 같은 존재다라고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책의 중간에도 나오지만 불교에서는 또 불교는 또 뭘 믿으라는 건가? 어, 이런 얘기를 좀 다루기도 하죠. 그러면서 대의현전, 어떤 깨달음 앞에서 큰 의심이 온다는 거예요. 크게 의심해야. 뭔가 믿는다는 것은 의심이 온 다음에 그 의심이 사라지면서 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깨달음이다. 이 사람 이름이 뭘까요? 김재민.
네, 이 사람 이름은 뭐야? 원효대사요. 원효대사.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의 물을 마시면서 달콤하다라고 생각하다가 다음날 토하면서 아, 모든 것은 일체, everything, 모든 것은 유자는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마음이 조성한 거다.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지. 이게 원효대사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그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음, 우리의 뭐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죠. 뭐 유교도 우리의 믿음 중에 하나잖아. 신념체계 중에 하나잖아. 유교를 뭐 종교로 볼 것이냐 내세가 없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 그래서 공자의 사상 이 책에서도 나오는 표현이 있어서 잠깐 언급을 하면 공자의 제자가 자공이 공자의 뭐 아주 유능한 제자예요. 그런데 제가 평생 동안 실천할 만한 한마디 말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서다. 자, 서자를 한번 봅시다. 서자는 통상 우리가 용서하다 하는 의미야. 근데 글자를 이렇게 쪼개 보면 여자 여자에 이렇게 입구자를 쓰면 이게 같을 여자야. 밑에는 뭡니까? 마음 심이지. 그래서 같은 마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관용하고 하는 타인에 대한 어떤 것을 실천해라. 이렇게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남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게. 다른 사람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다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자궁이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그랬더니 이거 좀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기소 불욕 물시 어인 불욕하는 바 욕망 네가 욕망 너가 기소 너가 욕망하지 않는 바를 인자는 이게 기자가 나오면 자기란 뜻이고 인자가 나오면 이게 타인이란 뜻이거든. 자기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다른 이에게 얘는 뭐뭐에게 이런 뜻이야. 베풀시 베풀지 물은 마라. 너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서야. 너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남한테 절대 시키지 마. 그것만 실천해도 너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음. 밑에는 최재우 사진이 좀 무섭게 생겼는데요. 음. 동학을 만든 사람이지.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시천주 천주 하느님을 모시다 이런 뜻인데 어디에? 내 마음속에. 뭐냐면 하늘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이지. 그러니까 시천주가 사인 여천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늘처럼 해라. 사람을 하늘처럼 생각해라. 시천주는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니 네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손병이 뭐야? 사람이 곧 하늘이 인내천 내는 이퀄이니까 사람이 하늘이다. 이게 동학이 됐는데 우리 동학문민운동 뭐 이런 거는 들어봤을 거고요. 녹두장군. 음, 지금도 천도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걸 믿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는 거래. 그럼 내가 나만 하나님이 아니지. 어, 누구 힘들게 살아가는 장애를 가진 분도 하느님이고 고아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고아들도 하느님이고, 내 부하도 하느님이고, 저기 어렵게 폐지 줍는 할아버지도 하느님이고. 그래서 어린아이 때리지 말라고. 왜? 하나님은 맞는 거 싫어하신다고.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거 싫어한다고. 이런 믿음, 동학의 믿음이 봉건사회, 계급이 있는 사회에서 이런 생각들을 해서 반봉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는 높고 누구는 천한 그런 인간 없어. 인간은 다 하느님처럼 존경받아야 되고 존중받을 존재야. 라고 하는 사상이 우리 안에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음,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어, 뭐 여기 약간 어려운 것들 위주로 선생님이 약간 설명을 했는데 이 책을 읽었으면 아마 선생님의 요 질문들을 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은서, 네, 어, 은서는 이 책 다 읽었나? 저 조금밖에 못 읽었어요. 왜 못 읽었어? 야, 너도 이거 두 번째잖아, 은서야. 네, 지난번에도 다 안 읽었었나? 네? 지난번에도 다 안 읽었었나? 지난번엔 다 읽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저자는 이 책의 믿음과 용기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봅시다. 어, 근데 거의 다 까먹어서. 아, 그래. 그럼 다른 친구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음, 발표해볼 사람, 손 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윤수, 이윤수 군. 네, 음, 이 책에서 네. 믿음과 용기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너무 막연한가 질문이? 음, 음, 이 책에서 그러면 질문 좀 바꿔보자. 이 책에서 믿는다는 것은 뭐래, 윤수야? 이거 읽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래? 야, 이 책의 제목이 믿는다는 것인데, 이 믿는다는 것이 뭔지는 좀, 뭔 얘기야? 라는 건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읽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래. 어, 장서연, 네, 이 책에서 믿는다는 것은 뭐래? 믿는다는 것이요? 음, 음, 어, 내용이 너무 많았어서 음. 하나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생각나는 거 하나를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나의 일부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은 어떤 정보에 대해서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음, 네. 음. 서윤이는 그 작가의 그런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야? 어, 일단 저는 무신론자여가지고 잘 모르겠긴 한데,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연아,
네, 너는 무신론자여도 어느 순간에는 믿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야. 종교와 상관없이 어떤 남자가 너한테 와서 나랑 결혼해 달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이 남자에 대해서 믿어야 결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래서 네, 이 책에 믿는다는 것은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의 이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믿는 거지? 우리는 누군가를 믿어서들 이렇게 결혼하고 살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믿는 거냐는 거잖아. 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시은, 네, 믿음과 용기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책은? 어, 용기가 있어야지 믿을 수 있다는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그 2%를 채우는 의지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 채우는 것 자체도 용기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믿으려면은 이해를 하고 믿어야 된다고 나오는데, 그것 또한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믿으려면 첫 번째로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게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식의 어떤 협박의 방식으로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야. 대상에 대해서 알고 안다고 하더라도 2%는 부족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믿습니까? 네. 이건 그냥 알기만 해도 100% 충족되는 거지. 이런 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지. 그런데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서 너희가 믿니?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믿니? 삼인제군, 네, 선생님이 거짓을 가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나, 민재군? 음, 네, 솔직히 100%다 진실만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 그래도 어느 그러니까 정도 확신이 많이 있지. 대체로는 선생님에 대해서 믿는다는 얘기지. 네, 어떤 걸 바탕으로 믿지? 근거는 뭐야? 믿음의 근거는. 믿음의 근거요. 음. 일단 뭐 대학 전공자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 뭐 일단 그런 것도 성공을 있겠고 했대. 선생님이 대학 전, 나이 그 다음에 나이라고 해야 되나? 나이, 경험 같은 거. 아니 그런 음. 게 믿음이죠. 그리고 뭐 평촌학원가에서 헛소리 해가지고는 여기서 15년 차 동안 벌써 소멸됐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믿음 근거가 있잖아. 이런 믿음의 근거가 있잖아. 믿음의 근거가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에 대해서 100% 믿을 수는 없어. 어떤 남자가 나를 엄청 사랑하고 앞으로 잘해주겠대. 이 사람이 변하지 않을 거래, 영원히. 김재민, 네, 어떤 남자가 너한테 너만 영원히 사랑할 거래. 나랑 결혼해 달래. 네. 그러면 그때 그 남자를 어떻게 믿지? 어, 그 남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렇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여태까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지? 네,
그 여태까지 나한테 한 행동이 나를 정말 소중하게 아끼고 나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변함없는 태도로 나한테 잘 해왔어. 네. 미래도 그럴까? 그건 재민이가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이 생겨도 재민이가 뱃살이 좀 나와도 흰머리가 좀 생겨도 네. 그래도 사랑을 해야겠다고 한 말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내가 장애가 음, 생겨도 내가 거지가 돼도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해도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지? 그 믿음의 깊이로 나오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고? 용기라고. 네. 용기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어진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이 책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야. 야, 1 더하기 1은 2나 아니면 세계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나 나는 이전구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중구 선생님 남자다. 믿습니까? 아, 믿는 거지 뭐. 이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진짜 믿음의 대상은 어떤 거냐면 못 믿을 만한 거예요. 그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이 뭔데?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지? 사람이 하느님이다. 하느님이 뭔데? 야, 내가 보니까 그 사람 나쁜 사람도 있는데 무슨 그 사람도 하느님이야. 내가 존경해야 돼? 존중해야 돼? 하나님처럼? 아닐 수도 있잖아.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교는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다들 믿고 있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서? 알고 용기 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믿는 거야. 내가 널 믿어.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뭐야? 내가 너에 대해서 알고 또한 너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헌신하고 사랑해 줄 것에 대해서 확실할 수는 없지만 나는 너에 대해서 그만큼 부족한 부분은 나의 용기로 점프를 할게. 누가 날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고 누가의 내 사랑을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양쪽에 다 용기가 필요한 거야. 왜?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거든. 기본적으로.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잖아. 오늘까지는 사랑했어. 그래. 내일은 딴 여자 사랑할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책에 믿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들이 어떤 종류의 믿음들이 있냐. 그래서 불교도 잠깐 얘기하고 기독교도 잠깐 얘기하고 뭐 천도교 얘기도 하고 유교 얘기도 하고 해서 온갖 믿음에 대해서 이런 병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종북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식으로 협박과 혹은 불안을 만들어가지고 믿음에 이르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온전한 인격을 바탕으로 한 어떤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아무리 쌓아봐야 100% 도달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나머지는 용기를 내서 믿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다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르크스가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는데 이 책에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 마약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이 말이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해. 인도에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어. 인도에 어, 힌두교? 아니, 힌두라고 하는 게 인도라는 뜻인데 힌두교는 인도의 종교 뭐 이런 뜻이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산스크리트
종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카스트라는 계급이 있어서 브라만 브라만 교제 브라만이라는 종교 지도자 밑에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무사 계급 그 밑에 바이샤라고 하는 농부 계급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수드라라고 하는 천민 노예 계급 한 번 태어나면 자기의 카스트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럼 수드라로 태어나면 내 자식도 수드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체계에서 불만 갖지 않고 사냐면 윤회를 믿거든. 수드라로서의 인생은 영원한 윤회 속의 순간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나는 축생, 동물로 돼서 가축이 돼. 내가 수드라 잘하면 바이샤 되고 바이샤 잘하면 크샤트리아 되고 크샤트리아 되면 브라만 돼서 지혜로운 사람들. 내가 이번 생에는 브라만이지만 내가 잘못하면 밑으로 떨어져.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이 불합리한 태어나면 선생님처럼 인생은 한 번 태어나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천민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이 천민의 가혹한 인생을 마치 의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게 속이는 아편, 마약 같은 것이다. 이 불황한교는 마약이다. 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반대 의견이 있을까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구윤성, 근데 음, 반론해 봅시다. 어 근데 음. 종교를 꼭 앞편 중동물이라 이렇게 보기에는 힘든 게 맥락은 이런 거지. 종교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눈 감게 하고 현실의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원동력을 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현실의 문제에 저항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만드는 일종의 환각제 같은 거다에 대한 반론. 음, 다른 친구를 한번 시켜볼까? 김성현, 네. 네. 김성현 군이 생각할 때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한번 해봅시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인가? 성현? 박종민, 네. 박종민 군이 생각할 때는 네. 저 마르크스의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는 말에 찬성 또는 반대 어느 쪽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해? 왜? 뭐 어떻게 보면 막 사이비 같은 것도 되게 사람들이 막 종교 다른 것들도 막 중독돼서 그러는 거 같은데. 아, 그래서 종교를 믿는 것 같아, 사람들이. 네. 강동혁, 강동혁 군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찬성은, 뭐라고? 저는 찬성이,
찬성이야. 그래. 종교에 대해서 야 우리 사회의 종교인들이 뭔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나 보다. 이수호 네. 이수건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음, 그래도 종교의 아편이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반대 의견을 내봅시다. 왜 아닌지. 예시를 든 것처럼 이제 잠시만요. 수호야 시간이 없다. 죄송합니다. 장여진, 네, 여진이가 생각할 때는 어때? 찬성이야, 저는 반대? 찬성이요. 너도 찬성이야? 네, 여진이 주변에는 그 종교인이 없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절 다니는 사람이나. 친구들이 다니긴 하는데, 음. 그러면 친구들한테 마약을 끊으라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정신우 군, 네. 신우는 찬성이야, 반대야?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는 말이요. 음. 반대인 것 같습니다. 왜 반대야? 그러니까 약간 찬성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네. 왜? 근데 마약까지는 아니고 그냥 에너지 드링크 정도. 음, 네. 아직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뭐 그런 약간. 주는데 많이 먹으면 건강 나빠지는? 네, 그렇습니다. 괜찮네. 그 종교는 민중의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핫식스다. 네, 그렇습니다. 몬스터 뭐 이런. 몬스터. 그래. 정다민, 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찬성입니다. 그래? 네. 할머니 교회 다니시잖아. 네. 할머니 그러면은 마약 끊으시라고 해야겠네. 건강에 안 좋으니. 네, 건강에까지 영향을 끼치진 않는 것 같아요. 정신 건강에 안 좋겠지 그러면. 왜? 그래? 김필립, 필립 군 마이크가 안 되나 보네. 아, 그런가? 음, 그러면 사람 사이의 믿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차민재 군, 네. 사람 사이에는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이게 이 책에서 되게 믿음을 막 여러 차원으로 분석하고 했는데 음, 그 중에서 이 질문이랑 가장 관련된 게 어, 나의 일부러 받아들인다든지 음, 또 그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서로 사람이 이제 이 사람도 나의 일부다 생각하면 소중할 게 당연히 다를 것이고 음. 이제 그렇 이제 자신이 바라는 대로 또 대해지고 이러니까 혹시 더 관계를 뭐랄까 우호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너희 그 선생님이 어, 자, 학원비는 선불이다, 얘들아.
학원 수강을 하게 되면 먼저 학원에 돈을 내. 30만 원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달을 다니는 거야. 근데 월 초에 선생님이 30만 원을 다 받고 내가 도망갈 거야, 얘들아. 우리 학원 회비 통장에 딱 들어오면 그 통장 들고 나 도망갈 거야, 나. 시은아, 네, 선생님이 네, 어떻게 안 도망갈 줄 알고 이 선불을 네. 하는 거야? 선불로 돈을 내는 거야? 학원비를? 이, 이 수업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니까? 야, 책임이 어디 있어? 그냥 도망갈 거야, 나. 도망가는 놈이 무슨 책임이 있어? 아, 그래요? 야, 야, 내가 안 도망갈 거라는 거 어떻게 믿고 돈을 내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이 학원을 다닐 때부터 그래도 믿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 학원을 애초에 고른 이유부터 해가지고 이 학원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내고서라도 다니는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이 답변을 하자면 네, 내가 이거 가고 도망가 봐야 불이익이 더 많아. 그지? 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믿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나 도망가면 감옥 가. 그지? 벌금 물어. 이걸 누가 해줘? 국가가 나를 형벌을 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야. 사유죄로 내가 잡혀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제도 안에서.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 거야. 전쟁이 되면 모든 형벌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야수들처럼 변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죽이고 재산 뺏고 약탈하고 노략질하고 살인 방화 강간이 넘쳐나고. 왜?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누구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상태가 되는 거죠. 홉스가 말한 것처럼. 사람 사이의 믿음은 왜 중요합니까? 같이 조별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놈이 째고서 안 나와버렸어. 자기 몫을 안 해버렸어. 내가 오늘 시은이한테 오늘 우리 집 와서 같이 김장 담가주면 내일은 너희 집 김장 담그자. 그리고서 시은이가 우리 집 김장 담궜는데 나는 도망가 버렸어. 먹튀 당한단 말이야, 먹튀. 어떻게 믿게 할 건데? 지금은 CCTV, 법, 경찰, 국가 이런 무시무시한 뭐 것으로 과학 수사 이런 것들로 지탱을 해왔단 말이야. 국제법 이런 거. 세계 밖에 나가도 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어가지고 딴 나라 도망가도 잡아온다. 그러니까 믿는 거야 다들. 그래서 이 믿음이 국가의 공식적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 누가 있냐면 조폭, 마피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윤수하고 어떤 계약을 했는데 내가 먹튀할 것 같아. 나는 윤수가 먹튀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둘이 같이 사업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윤수랑 선생님이 같이 가가지고 어디서 가냐면 마피아에 찾아가.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 어기면 마피아가 윤수나 나나 한 명 죽이라고 계약서를 쓰는 거지. 그러면 이제 윤수랑 나는 목숨 건 형제처럼 믿고 서로가 따르겠지. 국가가 작동하지 않을 때 그래서 마피아 갱이나 뭐 중국 삼합회나 뭐 저기 일본의 야쿠자나 이런 사람들이 조폭들이 날뛰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돈을 주고받잖아. 돈은 뭐야? 종이 조각이야. 그런데 이 종이 조각이 누군가의 노동력과 누군가의 소중한 것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건 뭐야? 국가를 믿는 거지. 이거 가지고 물건 사. 이거 사고 물건 사. 이게 다 믿음의 문제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과거에
CCTV도 없고 경찰도 없고 그리고 딴 나라 가랑 무역하는 사람들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하고 뭔가 나눠야 돼. 약속해야 돼. 그런데 그때 우리는 같은 기독교인이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알라신이 보고 계셔. 부처님이 보고 계셔. 조폭보다 조폭은 전지전능하진 않지만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모두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안에 내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어서 시천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착하게 산대. 이런 거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만 하겠지.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믿을만 하지.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협력한단 말이에요. 자, 사피엔스라고 하는 유발 하라리의 책이 있는데요. 우리 한 2년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3주 정도. 여기서 호모 사피엔스가 가장 오래전에 만든 예술품, 최초의 예술품이라는 32,000년 전의 상하공예품인데 대가리는 사자고 몸은 사람이야. 이게 뭐야? 사피엔스는 없는 걸 상상한다고. 1번, 없는 것 상상. 두 번째는 뭐야? 함께 믿기.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베스트셀러고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끼친 이 고전이 하는 건 간단한 거야. 우리 인간은 종특이 있다는 거야. 우리 종의 특징은 사피엔스 종의 특징은 자꾸 없는 걸 상상하고 그 상상한 거를 다 같이 믿는다는 거야. 그게 뭐야?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랑, 인권, 종교, 축구 경기. 나는 축구 경기 하는데 손으로 할 건데 안 되지. 전 세계가 다. 결국에는 이 모든 규칙이니 돈이니 화폐 제도니 법이니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상상한 거라고 없는 거라고 실체가. 이 실체가 없는 것은 뭐가 필요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그것들을 함께 믿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서 다른 동물들과 달리 어마어마한 네트워크와 지식과 문화의 축적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됐다고. 어떻게? 없는 거 상상하기, 함께 믿기. 이 함께 믿는 사람들 사이의 협력, 그리고 정교화된 종교 체계라든지 신념 체계.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용기 내서 믿는 거지. 누군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겠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 이차동 같은 사람은 난 불교의 포교를 위해서 고구려에서 죽겠다. 목숨도 건다는 거야. 믿음 때문에. 잘못된 예 중엔 뭐가 있어? 9.11 테러의 그 테러리스트들의 신념. 믿는 거지. 지하드. 이건 성전이야. 성스러운 전쟁 중이야. 다른 버전은 안중근 의사의 애국심 같은 것도 있지.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믿는다는 것. 그래서 이 책은 이 믿음의 실체가 이게 종교와 관련된 책이라고 선생님 보지 않아. 다시 돌아가서 Do you trust me? 당신은 나를 믿나요? 나는 누군가한테 믿음을 주는 사람인가? 그래야만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면 다른 사람 나는 어떻게 믿을까? 앞으로 나는 누구를 믿어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야 될까? 가치관 이런 거 있잖아. 가치관 믿음이지. 어차피 없는 거야 다. 도덕 없는 거야. 근데 다 믿는 거야 우리가.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음, 이 책들을 너무 이렇게 대충대충 읽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꼼꼼히 읽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장 지글러의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습니다. 빠이. 안녕. 굿나잇.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그래,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